인천에 있는 한 국제 중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하루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겐 그 시작이 곧 굴욕이었다. 8학년 지우는 학급 대표로 배정된 배구팀에서 마지막 순간 제외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키가 작아서 점프가 약하다는 말이었다. 친구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다. 누구도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순간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어쩌면 알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장 가장자리에선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외국인 학부모가 무심한 말투로 이런 말을 뱉었다. 작은 한국 아이는 팀에 있어봤자 소용없지.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듣고도 무시했지만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 석준이었다. 석준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 학교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늘 일에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국제학교에서의 보이지 않는 기준들 속에서 그는 늘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익숙한 무관심 대신 낯선 분노가 가슴 깊숙이부터 밀려왔다.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건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지훈이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팀에서 제외된 아이의 표정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지훈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다른 아이들이 경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석준에게 너무 익숙했다. 자신도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몸이 작고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늘 마지막 순위에 밀렸다. 하지만 그는 그 시절을 견디며 자라왔고 결국 누구보다 앞서 나갔다. 미국에서 IT 엔지니어로 성공했고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체육대회라는 축제의 날 아들은 팀에서 밀려났고 누군가는 대놓고 그를 무시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이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한 번쯤 조용히 참아왔던 자신을 깨우는 것이 필요할까? 그 질문의 답은 곧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석준은 그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곁에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둘 사이의 침묵은 묘한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이미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체육대회는 계속되었고 석준은 조용히 일정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운동장에서 홀로 서 있던 기억, 아무도 함께 뛰지 않으려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자 다짐했던 다짐들. 그는 지금 아들이 그 시간 속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다.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뒤엉킨 그 복잡한 감정의 한가운데에 그때였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이제 아버지들의 100m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출발선으로 나와주세요. 주변에서 일부 아버지들이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다. 외국인 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고 체격도 좋았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당당했다. 그 순간 석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대학 시절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던 사람이었다. 몸집은 작았지만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 시절을 떠올린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학교 행사에서 항상 조용히 벽 쪽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누구보다 눈에 띄지 않던 그 아버지가 이제 출발선 앞에 선다는 걸. 모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곧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달리기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날 석준의 선택은 단 한 아이에게 세상을 다시 보여줄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여운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훈이의 침묵은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방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식탁 위의 국은 식어갔다. 석준과 아내 윤정은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 서로 어떤 도 꺼내지 못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이대로 두면 더 깊은 상처가 될 거라는 불안이 교차했다. TV 소리도 부엌의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공허하게 울렸다. 며칠 전부터 지훈은 아예 체육대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평소라면 팀 배정인이 운동원이 들떠서 질문을 쏟아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질문도 기대도 준비도 없었다. 윤정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을 때 지훈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가늘고 낮은 목소리로 체육대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석준은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말투, 태도,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려서 어차피 다 질 거야. 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줄은 몰랐다. 문제는 달리기의 속도가 아니었다. 문제는 지훈이 이미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다는 것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겉도는 아픔, 무리에 속하지 못한 소외감,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당할 때 느끼는 무력함. 석준은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서 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윤정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석준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말이나 조언으로는 지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누군가의 말보다는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이에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지훈에게 냉담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석준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아빠 달리기 경주 나가려고 해. 윤정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석준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걱정스러웠다.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라도 더 큰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웠다. 운동장엔 키 크고 건장한 아버지들이 즐비할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석준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석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대학 시절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경험, 그 시절 얼마나 치열하게 운동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작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는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편견을 뛰어넘었고 그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해왔다. 지금도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꺼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에는 그 본능을 아들을 위해 꺼내보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석준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제안했다. 아빠가 달리기 경주 나가보려 하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거절했다기보다는 거부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빠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친구들이 또 놀릴까봐, 자신이 다시 비난받는 빌미가 될까봐. 그 말을 들은 석준은 잠시 말이 막혔다. 아들이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누군가의 조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이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곱씹고 결심을 더욱 굳혔다. 지금 아이가 보는 세상은 왜곡돼 있었다. 작으면 안 되고 눈에 띄면 안 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게 만든 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그 트랙 위에 서기로 했다. 체육대회 당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지훈은 말이 없었다. 차 안에서도 한마디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거나 친구 얘기를 꺼냈을 텐데 오늘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석준은 일부러 가벼운 얘기를 하려 했지만 지훈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자연스레 뒤로 물러섰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운동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깃발과 웃음소리가 교차하는 그 공간은 지훈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특히 브래드라는 아이와 그의 친구들이 쏟아내는 시선과 웃음은 더욱 그를 움츠러들게 했다. 그 옆에 선 남자, 거의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백인 아버지, 그가 바로 브래드의 아버지, 마이클이었다. 육상 출신이란 소문이 돌았고 체격도 마치 프로 선수 같았다. 다른 외국인 아버지들도 비슷했다.
그들 사이에서 석주는 분명 작고 왜소해 보였고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집에 가요.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공포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았다. 아이가 이토록 위축된 이유는 단순히 친구들의 놀림 때문이 아니었다. 반복된 무시, 지속된 소외, 그리고 그 안에서 길러진 나는 안 된다는 자각. 그것이 지금 지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석주는 알았다. 오늘의 경주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100m는 아이에게 세상이 전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봤던 아버지가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차례였다. 아이가 다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그는 조용히 출발선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다. 운동장 한쪽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아버님들의 100m 달리기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출발선으로 나와주세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시선을 트랙 쪽으로 옮기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또 다른 이들은 가벼운 흥밋거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외국인 학부모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출발선 근처로 모였다. 누군가는 가볍게 몸을 풀며 실력을 과시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웃었다. 석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반응한 건 지훈이었다. 아이는 곧장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멈춰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석주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려 있었다. 다들 아빠를 보고 웃을 거예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을 함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창피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 그로 인해 자신도 다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석주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아이는 지금 아버지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자신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다. 어쩌면 지훈은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건지도 몰랐다. 그래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눈빛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이의 두려움을 넘어설 무언가가 필요했다. 출발선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어떤 이는 진지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아예 운동화를 갈아 신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석주는 분명 눈에 띄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 평범했다. 몇몇 참가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시안도 참가하네. 저기 울고 있던 애 아빠 아니야. 대화는 숨기려 하지 않았고 일부러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듯했다. 주변 학부모들도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돌렸다. 마침 그때 키가 크고 근육질인 백인 남성이 석준에게 다가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브래드의 아버지 마이클이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고 석준도 간단히 인사를 건넸다. 아, 그 한국 아이 아버지시군요. 마이클의 말투에는 은근한 멸시가 섞여 있었다. 용감하시네요. 이 경기에 참가하시다니. 석준은 차분하게 반응했다. 마이클은 이어서 말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운동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대학에서 미식축구를 했고 저쪽 스티브는 수영선수였죠. 솔직히 작은 체격으로는 쉽지 않죠. 그의 말에 다른 아버지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석준을 보며 말했다. 자세만 보면 프로 같네. 또 다른 이는 비웃듯이 받아쳤다. 에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겠지. 마이클도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출발하면 바로 지쳐서 멈추지 않을까? 웃음이 트랙 주위로 퍼졌다. 사람들은 경기보다는 누가 더 웃길지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석주는 조용히 관중석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석준을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브래드가 있었다. 갑자기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선 쪽으로 달려왔다. 윤정이 뒤에서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석준 앞에 섰다.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모든 주변이 조용해졌다.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마이클은 자기 아들에게 윙크하며 웃었고
브래드는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렸다. 제 아빠도 겁먹었대. 당연하지. 저 몸으로 어떻게 뛰겠어? 그 소리는 작지 않았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석주는 조용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아빠를 믿어봐. 지훈은 불안한 얼굴로 머뭇거렸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정이 다가와 지훈을 데려가자 아이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석주는 다시 출발 자세를 취했다. 여전히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100m 앞의 결승선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고 석주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향해 미소를 보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윤정은 조용히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출발 자세를 잡았다. 마이클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는 힐끗 석준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낙오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석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집중은 오직 출발 신호에 맞춰져 있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직 달리기, 오직 아들을 위한 100m. 출발 신호가 울리기 직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경주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는 것. 이 경주는 아들의 세상을 다시 그려낼 유일한 기회라는 것. 탕! 총소리와 함께 경주가 시작됐다. 총소리가 울린 그 순간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춘 듯했다. 출발선 위에 선 참가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고 운동장은 곧 발소리와 응원 소리로 가득 찼다. 처음 몇 미터 석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이클이나 다른 체격 좋은 아버지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석주는 대학 시절 수천 번 반복한 스타트 자세와 리듬을 본능적으로 되살려냈다. 오래된 기억이 아닌 몸의 기억이었다. 경직되지 않은 리듬, 치밀하게 계산된 호흡,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리듬을 믿는 감각. 그의 발걸음은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고 출발 후 20m를 지나면서 이미 선두 그룹에 올랐다. 관중석에서 처음으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기, 저 사람 누구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지훈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트랙 한가운데에서 석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달리는 이유는 단순한 경쟁이나 승부욕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크기와 체격이 모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세상에 말하고 싶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출발선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박자, 다른 리듬, 다른 힘이 느껴졌다. 처음엔 두려웠던 그 모습이 점점 자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브래드와 친구들도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놀람과 당혹으로 바뀌었고 마이클 역시 곧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발 전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거칠어진 숨소리가 리듬을 깨트리고 있었다. 트랙의 절반을 지난 순간 석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비교하거나 증명하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아이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는 속도를 높였다. 그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결승선을 향해 정확히 나아갔다. 관중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엔 무심했던 이들이 이제는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지훈이 아빠다. 누군가 외쳤고 아이들 사이에서 응원이 터져나왔다. 어른들도 탄성을 지르며 경주를 지켜보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다. 결승선이 가까워졌을 때 석주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트랙에서의 마지막 구간,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치밀하게 고린 지점을 향해 내달렸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몇 명의 아버지들이 뒤따르고 있었지만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고 있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의 환호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단순한 승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어떤 편견을 무너뜨리는 장면, 어떤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에 대한 반응이었다. 누군가는 놀람을 숨기지 못했고 누군가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석주는 속도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돌아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마이클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라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체격과 자신감, 과거의 스포츠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그는 처음 겪고 있었다. 지우는 관중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전과 달랐다. 자랑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친구들이 다가와 물었다. 진짜 너희 아빠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브래드는 말을 잃은 채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게 웃던 아이의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친구들 역시 어색한 기색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변화는 단지 경주의 결과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반응이,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믿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압도적인 1등, 지훈이 아버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수가 다시 터졌고 그 안에는 환호와 감동 그리고 경외심까지 담겨 있었다. 석주는 관중석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이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표정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석주는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다. 단지 이기기 위해 달렸던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세상이 아이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그 100m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날의 경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단지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마음에 피어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든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결승선을 넘은 석주는 조용히 숨을 골랐고 이제 시작이라는 듯한 눈빛으로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의 소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지훈과 석주는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사람들의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사회자의 마이크 너머로 운동장 전체가 술렁였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석주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따뜻하게 다가왔다. 관중석에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왔다. 그 얼굴엔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의심과 불안으로 얼룩졌던 표정 대신 자랑스러움과 벅참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 앞에서 멈춰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고 석주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믿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들의 얼굴엔 지침보다 더 큰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엔 경쟁자로서 이후엔 관찰로서 석준을 바라봤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클은 가장 늦게 결승선에 도착했고 멈춰선 채 석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혹시 전문 선수셨습니까? 석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대학 시절 육상부였습니다. 그 말에 주위의 몇몇 아버지들이 감탄사를 내뱉었고 마이클은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번엔 빈말이 아니었다. 석준은 그 손을 잡았다. 단단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악수. 경쟁이나 비교가 아닌 진심이 오가는 순간이었다. 조금 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흥분된 표정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석준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옆에 서 있는 지훈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오늘 정말 놀라운 달리기를 보여주셨는데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석준은 지훈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시선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외모나 체격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면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운동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가를 훔쳤다. 그날의 경기와 그 말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울림을 주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석준은 다시 관중석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그 옆에서 뭔가 말하려다 멈췄고 대신 조용히 그의 옆을 걸었다.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후의 행사에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석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는 칭찬을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편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 그를 비웃던 몇몇 아버지들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무대 위에서는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각 종목별 수상자들이 호명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아버지 달리기 부문의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환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오늘의 가장 인상적인 경기, 아버지 달리기 우승자는 지훈이 아버님 백석준 씨입니다. 운동장은 다시 한번 큰 환호로 뒤덮였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함께 올랐다. 시선이 집중되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조롱도 편견도 없었다. 교장 선생님이 석준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석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작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수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에는 단단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를 걸을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면 당당하게 응대했다.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돌이켜보며 한마디 사과를 건넸다. 너희 아버지 진짜 멋지더라. 내가 미안해. 지훈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 다음에 같이 놀자.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운동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흘러갔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한 첫걸음은 존재했다. 그날 지훈의 표정, 석준의 달리기, 그리고 그 경기를 바라본 모두의 마음속엔 그 첫걸음이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뒤 가족은 조용히 학교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의 장면과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훈은 차 안에서 여러 번 아버지의 경주 장면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아빠, 진짜 빨랐어요. 브래드 아빠보다 훨씬. 석준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고 윤정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다. 지훈은 끊임없이 체육대회 이야기를 꺼냈고 윤정은 말없이 석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자부심과 감사함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감정들이 묻어 있었다. 석준은 그 모든 것을 담아 조용히 대답했다. 작은 승리지만 우리에겐 큰 의미였어. 다음 날 아침 석준은 평소처럼 지훈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올랐다. 창밖의 거리 풍경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지훈은 조용했지만 어제처럼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껏 여유로웠고 얼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자신감이 떠 있었다. 석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지그시 아이를 바라봤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지훈은 창밖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 브래드가 같이 놀자고 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친구가 함께 놀자고 한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어제의 100m가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브래드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교문 앞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흔들며 지훈을 반겼고 그중 한 아이는 먼저 뛰어와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까지 했다. 지훈은 잠시 석준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설렘,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다. 석준은 가볍게 그 고개를 끄덕였다. 가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지훈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친구들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둘러쌌고 함께 웃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석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불과 하루 전 혼자 움츠러들던 아이가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석준이 다시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운동장 한쪽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땀이 맺힌 얼굴로 해맑게 웃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은 공을 차며 소리내어 웃었고
지훈은 그 중심에서 당당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석준을 발견한 지훈은 곧장 달려와 말했다. 아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브래드랑 제이크랑 같이 놀았어요. 평행봉도 했는데 브래드가 제가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아이의 말투에는 자랑과 기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석준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정말 좋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다.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말을 이었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브래드가 어떤 농담을 했는지, 체육 시간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모든 이야기가 아이의 일상으로 다시 녹아들고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한국 사람들도 운동 잘하나요? 석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한국에도 운동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키가 작다고 운동 못하는 건 절대 아니야.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 또 물었다. 그럼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석준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꾸준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야. 그날 이후 지훈은 달라졌다.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체육 수업에서는 늘 뒤로 빠지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나서서 활동에 참여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변 아이들의 태도였다. 예전에는 지훈을 멀리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놀자고 먼저 다가왔다. 누군가는 함께 팀을 만들자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훈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동안 지훈을 작다고 놀리던 브래드조차 지금은 지훈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주변에 소개했다. 석준은 학교로부터 지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석준은 담담하게 웃으며 아이 스스로 해낸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체육대회로부터 2달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빠, 나 수학 경시대회 1등 했어요. 아이는 손에 작은 트로피를 들고 있었고 그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석준은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긴 시간 동안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윤정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트로피를 식탁 한가운데에 두고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지우는 계속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했고 석준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을 믿는 눈빛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반짝이고 있었다. 작고 조용했던 존재가 이제는 누구보다 크고 또렷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단 한 번의 달리기가 있었다. 어느 따뜻한 주말 오후, 석준과 가족은 집 근처 공원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매트 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 윤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고 지훈은 축구공을 품에 안은 채 친구들과 운동장 쪽으로 달려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석준은 그날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축구공이 이리저리 굴러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즈음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김석준 씨. 뒤를 돌아보자 마이클과 브래드 부자가 공원 입구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마이클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고 브래드는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어 인사했다. 석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윤정은 조용히 음료를 내왔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클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도 아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석준 씨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과장도 방어도 없었다. 오히려 담백하고 조용한 고백이었다. 석준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고 윤정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브래드가 요즘 지훈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학교에서도 같이 다니고 수학 문제도 같이 푼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말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잠시 후 브래드가 지훈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두 아이는 함께 웃으며 공을 차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가 있는데 혹시 가족분들 함께 오실 수 있을까요? 브래드가 특별히 지훈이랑 꼭 놀고 싶다고 해서요. 윤정과 석준은 잠시 시선을 맞췄고 석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마이클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석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덕만은 아니야. 지훈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지. 그 말엔 겸손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였으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 움직였다. 멀리서 지훈이 친구들과 어울려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석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 1년 전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다. 학교, 친구, 언어, 문화. 지훈은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적응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시기를 지나 지훈은 자신의 빛을 찾고 있었다. 100m 트랙 위에서 시작된 변화는 단지 달리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여정이었다. 석주는 그 여정의 출발선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계속해서 웃었다. 축구 경기 얘기, 브래드가 어떤 말로 농담했는지, 바비큐 파티에서 먹고 싶은 음식까지 줄줄이 이야기했다. 석주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을 들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망설임도 없었다. 그 안에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는 아이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석준의 가슴 속에 서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 옳았다. 1년이 흘렀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흐르며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 사이 지훈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학교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다. 이제는 혼자 있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당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체육 시간에는 가장 먼저 손을 들고 팀장을 자청했고 학급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견을 냈다. 석준은 아침마다 지훈을 등교시키며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한때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던 아이가 이제는 어깨를 펴고 걷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100m는 여전히 짧은 거리였지만 그 안에서 바뀐 것은 거리 이상의 것이었다. 하루는 학교 행사에서 지훈이 대표로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아이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 외모 때문에 겪었던 편, 그리고 아버지의 달리기를 통해 바뀌었던 자신의 마음까지. 지훈의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교장 선생님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오늘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을 거야. 그날 저녁, 석준과 윤정은 아이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다. 더 이상 긴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다.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만으로 충분했다. 몇 주 후 마이클 가족과 함께한 바비큐 파티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브래드와 지훈은 같은 조로 게임을 했고 서로를 응원하며 미소를 나누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석준과 마이클은 다시 한번 잔을 들며 이야기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들한테서 배운 게 많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석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어느 날 평범한 토요일 오후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지훈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빠 이리 와요. 같이 하자. 석주는 윤정을 바라보며 웃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눈엔 햇살보다 더 밝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축구공은 공중을 튀며 여러 아이들의 발끝을 스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지훈의 웃음이 환하게 퍼졌다. 석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작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쩌면 겉으로만 보이는 기준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 진짜 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날 운동장을 향해 걸어가며 석주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작다고 주저하지 말 것, 다르다고 숨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든 빛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 것. 그 빛은 이미 지훈의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작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멀리까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체육대회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울림이 남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